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살에 국회에 입사해서 보좌진으로 2년간 일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실에서 근무했고 국회에 있는 동안 계엄과 탄핵, 대선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당으로 입사해서 야당으로 퇴사한 만큼 당연히 이제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의 공격 수비를 모두 해봤습니다. 별로 유쾌하진 않습니다만 많은 걸 보고 또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 정치에서 2030 세대가 갖는 의미 그리고 정치적 보수주의의 가능성에 대해 짧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문제의식은 우리 재단의 이승열 정책위원님께서 저희 청년위원회에 제안해 주시면서 시작됐습니다. 2030 세대가 도대체 좀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지향점을 바라보고 있는지 좀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걸 제대로 알고 나서 공략하지 않으면 보수가 앞으로 이기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민감하고 또 가장 똑똑하며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청년 세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편일 때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지만 이들이 상대편일 때는 그렇게 위협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전이야 부모님이 찍으라는 사람 찍고 정치 성향도 가족력으로 내려왔다지만 요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더구나 보수는 그나마라도 있는 2030의 지지마저 잃으면 앞으로 영영 이기기가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거 통계적으로 세대별 유권자 비율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지난 2개월간 청년위원회와 이승열 정책위원님 또 외부 초빙 토론자분들과 함께 분석하고 또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이제 고민해볼 지점들을 좀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정치는 망했다.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제 주변의 많은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많은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한국 정치는 망했다. 저 대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2030 세대는 정치에 거는 기대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건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세대가 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2030의 비관에는 조금 다른 관점이 존재합니다. 그냥 망했고 기대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정치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라는 믿음, 그런 건 차치하고 내 마음에 들게 잘할 거란 믿음도 없는데 제발 내 발목을 좀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자 바람을 지금 청년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나 생각을 해보면 정치권과 권력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청년들이 발목을 잡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치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청년들은 실제로 경험을 한 겁니다. 아, 정치가 내 발목을 잡을 수 있구나. 정치가 내 삶에 피해를 주는구나. 그것만은 하지 마라. 도움은 기대도 안 하니 내 발목은 잡지 마라. 이게 요즘 청년들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보수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이토록 어려운 적이 또 있었나 싶을 만큼 위기입니다. 그런데 고무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청년 세대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2.3 비상기업 이후에 보수가 얻은 유일한 수확은 2030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밈입니다. 지금은 밈의 시대입니다. 밈이라는 건 이제 인터넷상에 나타나는 여러 유행을 뜻하는데요. 정치도 이 밈의 단골 소재입니다. 정치권이 그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보일 때마다 인터넷에서는 그게 밈으로 회자되고 또 온라인으로 유통되면서 청년들에게 소비됩니다. AI나 딥페이크 컨텐츠로 파생되는 경우도 많고 또 각종 짤로 이렇게 돌기도 합니다. 2030 세대는 정치를 굉장히 유쾌하게 소비하는 세대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 반대로 얘기하면 청년들한테 잘못 찍히면 영영 회복하기 힘든 이미지 타격과 희화화에 시달리게 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좀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미디어 역량이 정치적 선호를 좌우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각 당에서 나온 쇼츠 영상 홍보물의 조회수는 총 9천만 뷰였습니다. 그중 82%가 이준석 후보의 조회수였습니다. 이 조회수가 실제 청년 세대의 지지율로 이어졌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20대 남성에게 양당 후보를 이기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유튜브는 반면에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감각으로는 청년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 역량에 대한 이해, 그리고 청년의 취향에 대해 보수가 이해해야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의 정서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2030 세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는다면 저는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국 사태, 또 인국공 사태의 예시를 들었지만 그런 일련의 사건들, 또 정치권의 몰상식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들이 청년들을 굉장히 분노하게 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분노하는 몇 가지 지점들이 있죠. 역차별입니다. 여성 인권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남성들을 역차별한다든지, 비정규직 교육 고용 안정을 위해 정규직을 역차별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청년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어쨌든 총체적으로 청년 안에는 이런 내재된 분노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시인 네크라소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슬픔도 분노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어쩌면 청년들은 너무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을 만큼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년을 관통하는 정서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분노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좌우가 다릅니다. 진보는 분노한 청년에게 공감하고 위로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힘들었지, 청년 수당 줄게, 이런 식이죠. 대부분 청년에게 푼돈 쥐어주는 게 그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보수는 분노한 원인을 없애주기 위해 고민합니다. 잘못된 고용제도를 고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든다던가, 또 청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시하죠. 이게 좌우의 접근 방식의 차이인데, 요즘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의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을 무조건적으로 약자 취급하고 각종 명목으로 돈 쥐어주고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는 세대인 겁니다. 그러면 진보보다 보수가 지지율이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지금 지지율이 의미하는 건 보수에게 이만한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고민을 보수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가 쥐어주는 포퓰리즘 용돈보다도 보수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지지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청년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창 좌파의 위선과 또 불공정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이준석 당시 대표가 능력주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진짜 공정한 경쟁을 해보겠다는 거였죠. 엘리트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권력자 자제들이 특혜받는 게 엘리트주의지 능력으로 경쟁하자는 게 엘리트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윤 후보 공약 중에 당시 청년 세대에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게 바로 여가부 폐지였습니다. 예산은 막대한 양의 돈이 들어가는데 하는 일은 미미한 여가부, 없애고 다른 부처로 이제 이관하겠다는 거였죠. 여성 차별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더 이상 여성이 약자가 아니니 여가부를 없애자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 청소년 업무에 집중하려면 보건복지부에 이관돼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